너 엄마 돈에도 손댔어. 저번에 누나 돈 가져간 거는 어떻게 됐어? 갚긴 할 거야? 애초에 너무 적은 돈이었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돈을 따지.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해? 널 진짜 어떻게 하냐? 엄마랑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다 잘 되려고 그랬던 거잖아. 왜 자꾸 나한테 난리야? 이따위로 살 거면 당장 나가. 나랑 엄마가 너 도박하라고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나가. 도박에 손 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는 남동생. 돈이 없어서 잘못 키웠다며 우는 엄마.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저. 한 달째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 집은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와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억척 같은 어머니의 삶은 저를 일찍 철들게 했고 그 덕분인지 사회생활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동생에게는 모든 게 부담이었을까요? 집안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노력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채 결국 동생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도박이었죠. 동생은 공무원 준비를 핑계로, 취업 준비를 핑계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받아 불법 도박에 쏟아부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 난 후 동생에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독 치료도 시도해보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우리 가족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내내 엄마는 자신을 탓하며 동생을 걱정하시고 그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는 저도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 엄마가 걱정되어 본가에 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본가에 가야 할 시간이 되면 가슴이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엄마를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하나. 나는 이 답답함을 또 안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제 행복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어쩌다가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는 죄책감이 듭니다. 엄마는 저렇게 힘든데 내가 웃고 있어도 되나 싶어서요.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예전처럼 우리 가족이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는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순천은병원 진료원장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일진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내담자의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혼자 일하시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딸이자 엄마 같은, 자녀이면서 보호자 같은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드러내기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항상 자신보다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태도가 몸에 배어서 제2의 성격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조건 참고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엄마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에게나 자신에게나 이런 성격이 싫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경우들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을까 체남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연자분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상담을 주셨으니 칭찬받아야 하고 참 잘하신 일입니다. 동생분은 행위 중독 중에 도박 중독으로 진단받고 지금은 치료를 중단한 상태지만 계속해서 입원 치료와 외래 재활 치료를 제공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단 치료를 위한 도움 외에는 금전이나 현실적으로 도박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중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가족의 죄책감이나 연민을 이용해서 계속 도박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단호하게 치료받는 것 외에는 물질적인 도움은 중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동생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가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정상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말하기 어렵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엄마를 돕고 동생의 몫까지 감당하고 엄마를 돕지 못하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사항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엄마의 수호천사가 되어 전력을 다해서 어머니를 도우던 것이 몸에 배어서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힘쓰다가 항상 지치고 힘이 들고 완벽주의와 지나친 희생정신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충전해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니 당연히 방전되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머니가 희생하고 실망하고 애태우고 한탄하던 모습이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도 현재 너무 고생하시고 당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조그만 휴식도 없이 버티면서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너무 힘들게 희생적으로 극단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도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꼭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내담자분은 주말에 한 번씩은 집에 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죄책감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에 가지 않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느낀 감정이나 두려움과 기대, 연관된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보았습니다. 엄마나 동생에 대해서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객관적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내담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위 친구들과 선후배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이므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상담을 주셨으니 전문적인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요구,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무한 책임감, 동생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경우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모두 다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도움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담자분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지금보다 단순하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제가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